가을을 대표하는 불교계 청년 청소년 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올해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대면 형식의 불교 교리 경시 대회 대신 불교 영상 공모전과 불교 성전 독후감 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20년간 이어온 1029일 천도 법회를 회항했습니다. 동참한 불자만 연인원 2만 8천여 명, 7,200여일의 한국 불교 초유의 법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석굴암 주실내 본존불 등 다양한 불상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진집이 발간됐습니다. 문화재 전문 사진가 고 한석홍 씨가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한 작품을 집대성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과 송편 등 명절 분위기 가득한 음식을 준비해 지친 신심을 위로했습니다. BTN 불교TV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 문화를 담은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문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정화의 필요성을 알리며 환경 정화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세 번째, 한마음 선언 해놀 스님의 환경보호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불교계 청년 청소년 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올해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대면 형식의 불교 교리 경시 대회 대신 불교 영상 공모전과 불교 성전 독후감 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첫 소식 윤호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불교계 최대 신행축제로 자리매김한 나란다 축제가 올해는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제12회 나란다 축제는 108 유튜브와 영화 감상문,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비롯해 독후감 쓰기 등 비대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그동안 나란다 축제의 근간이 된 불교교리 경시대회를 치르지 않지만 대신 개인의 신행 활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비대면 공모전이 마련됐습니다. 108 유튜브는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불교를 주제로 한 108초의 영상을 제작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에 대한 감상문과 감상편 공모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런 계기가 어떤 종단 포교의 또 다른 근간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면서 올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우리 나란다 축제를 통해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기를 저희들은 굉장히 간절히 소원을 하면서 참가 대상에 제한이 없는 캘리그라피 공모전은 나란다 축제,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교리 경시대회, 만행결사 등 지정 단어를 손글씨로 작성해 그림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불서보급과 신행을 돕기 위한 독후감 쓰기 대회도 열립니다. 대학생과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독후감 쓰기 대회는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 성전을 읽고 1,500자 이내로 독후감을 쓰면 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5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결과는 11월 27일 나란다 축제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기획단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인 나란다 축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대면의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응모 가능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란다 축제 기획위원회는 앞으로 나란다 축제의 10년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집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20년간 이어온 1029일 천도법회를 회항했습니다. 7,203일이라는 대작불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순간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봉행돼 왔던 해인사 1029 천도법회가 지난 20년간 7차에 걸쳐 봉행돼 오다 마지막 49제를 끝으로 회항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어제 봉행된 회항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
박물관장 원학 스님을 비롯해 사부 대중이 참석해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동참한 불자의 연 인원만 총 27,921명, 일수만 7,203일이라는 한국 불교의 초유의 대장정 법회입니다. 오늘 이 20년 대작불사 대장정 법회를 회양하면서 이 법회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지극한 정성을 모아 지난 20년간 이 천도 법회를 증명하시고 감흥을 내려주신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 큰 부처님 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묘한 5분 법신향을 사르고 청정감로다를 올립니다. 법회에서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은 20년 전 최초로 법회를 창안한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대종사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해인사를 대표하는 천도법회는 영가천도 의식에 그치지 않고 생사대사를 밝히는 중생회양에 자비심을 함량하는 대작불사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효도다 또는 효행이라고 하지 않고 천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비록 해양이라고 하니까 이제 천도제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양이라는 말은 반환점이야.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해인사 박물관장 원학 스님의 법문, 감사패 전달, 한글 아미타경 독송 순으로 진행된 해인사 1029일 천도법회. 해인사는 20년간 봉행된 천도법회 회양을 비롯해 승려 주거 복지 사업, 성보 전시회,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신라인의 불국토로 일컬어지는 석굴암은 당대 불교 문화를 집약하는 걸작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더하고 있는데요. 석굴암 주실내 본존불 등 다양한 불상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진집이 발간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지 않는 완전함 속에 석굴암의 주인인 본존불이 웅장한 기운을 발산합니다. 렌즈로 구현된 최고의 걸작은 자비로운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빛과 그림자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성보의 숭고함을 더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석굴암 그 사진. 사진집은 문화재 전문 사진가 고 한석홍 씨가 지난 198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한 작품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족에게 기증받은 자료 중 100여 장을 디지털 고화질로 변환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보존상의 이유로 석굴암 내부를 자유롭게 관람하기 힘든 현실 속에 국보급 사진가의 손에서 재탄생한 작품으로 보는 이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제 다 한 번쯤은 가본 이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 이제 성보이기도 하잖아요.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유리벽 때문에 실제로 보기가 어려운데 주실 안쪽에 있는 모습들도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집은 석굴암 주실과 전실 등에 안치된 불상의 흑백 사진은 물론 유물의 역사와 가치 등을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장엄함의 대명사인 본존불을 비롯해 석굴암의 백미로 꼽히는 11면 관음보살상과 팔부중상, 금강 역사상 등을 다양한 앵글에 담으며 성보만의 예술성과 불법을 향한 선조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석굴암 내부 전경과 배치도를 상세히 소개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문화재 표현 방식과 도상 등이 이어지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그 승려상들의 사진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승려들이 들고 있는 물건이나 복식, 신발 이런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사진집에는 그 표정들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존불 꼭대기에 위치한 궁룡천장과 세 조각으로 갈라진 연꽃 모양 덮개돌 등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석굴암의 세부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사진들은 현재와 미래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보기 쉬운 사진집으로 발간하긴 했지만 한 장 한 장이 사실 또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제 석굴암 보존을 위한 이제 기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촬영 1인자의 예술혼으로 탄생해 부처님 가르침과 한국 불교의 찬란함을 알린 석굴암 그 사진. 작품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과 송편 등 명절 분위기 가득한 음식을 준비한 건데요.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심신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인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입니다. 송편을 비롯한 삼색전과 탕평채, 불고기, 과일까지 명절 분위기 물씬 풍기는 갖가지 음식들이 정성껏 차려 있습니다. 너무 잘 차리셨어요. 야, 만짜.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깜짝 선물입니다. 전이나 불고기, 탕평채 같은 한식 위주로 가족분들이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 준비했고요.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죽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는 물론 가족들 또한 긴 병간호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면회와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답답한 마음이 더합니다. 추석에 고향에 갈 순 없지만 편안하게 식사하며 모처럼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이 소중하다. 나라도 나부터 밝은 느낌으로 살아야 마지막 위로, 기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하고 팀원이 이분 환자들에게 갖는 마지막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가능한 한 밝고 보람 있게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법사 스님은 병실을 찾아 환자가 밤새 불편한 건 없었는지 안부를 물으며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또 명절 때는 다 가족이 모여야 하는데 못 모이는 상황이고 또 특별하게 많이들 음식을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먹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석에 좀 풍성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명절 분위기를. 명절을 앞두고 어쩌면 더 쓸쓸했을 호스피스 병동 환자와 가족들. 동국대 일산병원이 전한 온정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에 위안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 불교TV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 문화를 담은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문화 프로그램,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한가위 명절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른 모습의 한가위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한가위를 맞아 외출이 어려운 시청자들을 위해 더욱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오후 1시에는 사찰 요리의 대가 스님들을 찾아 면역력을 높이는 사찰 요리 레시피를 알아보고 스님들의 음식 철학을 들을 수 있는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 4부작이 방영됩니다.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전 7시 30분에는 한국 풍수의 종조라 불리는 도선국사의 풍수 이야기를 그린 도선국사 선풍수, 바람의 길, 물의 길을 통해 우리 땅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는 지난 7월 진행된 만행결사 충남 공주 예비순례의 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꽃비이게 하소서가 방송됩니다. 1일과 2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세계 최초 부처님 일대기 장편 드라마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드라마 붓다의 중요 장면을 되짚어보며 이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이 절실한 이유를 알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1일과 2일 오후 4시 40분에는 조선시대 최초의 미인 선발대회를 배경으로 한 청춘 뮤지컬 드라마 조선 미인 별전이, 1일 저녁 8시 30분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해승대종사의 삶과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법답게 살다 송암 해승대종사가 방영됩니다. 1일과 2일 저녁 9시 40분에는 가요 110년사 향수가 방영돼 시대별 한국 전통가요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추억에 빠질 수 있습니다. 2일 오전 7시 30분에는 용맹정진과 두타행의 사표였던 해암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한 감동 다큐멘터리 공부하다 죽어라가 방영되고 오전 9시 30분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 국행수륙제의 모든 것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안방을 찾아갑니다. 3일 토요일에는 법주사 조실 월서대종사의 수행 다큐멘터리 노승의 고백 월서대종사와 붓다회 특집 다시 또 함께 BTN 환경 콘서트 실황 중계 등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인 4일 오후 1시에는 스님이자 독립운동가, 정치인이자 교육자로 다양한 삶을 살며 불교 교육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백성옥 박사의 삶을 조명하는 불세출의 도인 백성옥 박사가 방송돼 연휴의 마무리를 함께합니다. 박범훈의 소릿길,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등 기존 프로그램들도 추석을 맞아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환경오염은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교계에서 환경의 오염의 심각성과 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환경 정화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곳,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양 한마음선원 인근의 한 창고. 해놀 스님이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EM 용액을 이용한 물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EM 용액은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으로 80여 종의 유익한 미생물과 효모균을 배합해 만든 것으로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청소와 세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놀 스님은 쌀뜨물을 기본으로 미생물의 영양소가 될 수 있는 설탕과 천일염을 EM 용액과 함께 섞어줍니다. 해놀 스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씻어버리는 쌀뜨물 1리터를 자연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500배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왜 우리가 쌀뜨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버리는 생활하수가 하천하고 바다 오염의 주범이고 그 중에 60%가 쌀뜨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버리면 그만큼 오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쌀뜨물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버리지 않기 운동. 어떻게 하면 발효해서 쓸 수 있을까? 그 오염원을 환경 정화제로 만드는 거죠. 해놀 스님은 EM 용액을 이용해 생활 하수를 발효시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기계도 고안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해놀 스님은 현재 관공서 등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제품들은 가격대가 매우 높아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직접 연구를 통해 기기들을 개발했고 발효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동으로 온도 조절과 산도를 의미하는 pH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 프로그램으로 2개의 특허를 가지게 됐습니다. 해놀 스님은 환경 활동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집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체 생명을 나와 두라니게 보는 공부잖아요. 불교가 항상 그랬죠. 공생의 도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만물만생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생명들에서 뭔가 사랑을 많이 나누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불자들이니까 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해놀 스님은 자신이 만든 EM 관련 제품들을 신도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보시하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은 이런 상품들을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에 구호 물품으로 보내 도움을 주는 동시에 환경 보호가 곧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일념으로 기도정진에 매진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가 하동 지장원 철야기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하동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지장원이 밤늦은 시간까지 지장보살 정근 소리로 가득합니다. 부산, 창원, 진주 등 인근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이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염송합니다. 하동 지장원은 매주 토요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지장기도 철야 정진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께서는 상주불멸하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항상 부처님은 우리 옆에 계신다. 앞으로 이제 지장보살님을 기도할 때 나는 지장 행자가 되겠다. 지장원은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찰입니다. 이번 달 초 지장보전이 낙성되기 전에는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불자들이 임시법당과 야외 산신각에서 기도에 매진해 왔습니다. 정진은 밤 9시 천수경 독성으로 시작해 새벽까지 지장왕보살 정건으로 이어져
싸늘해진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법당 안의 열기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알파고와도 불교 경전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난소암으로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었던 한 불자는 지장정근 기도를 하며 입었던 가피와 불가사의한 경험을 전하며 지장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너무 몸이 진짜로 8년이 됐어요. 제가 아픈 지가 진짜로 제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게 가피죠. 스님 옆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냥 들썩들썩 어깨춤이 난다고. 지장원 주지 영선 스님을 비롯한 참여 불자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모든 국민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철야지장보살 정근 기도를 꾸준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처님한테 그런 가피를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또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희생과 봉사라는 덕복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내 가슴 속에 생기고 항상 이웃을 위해서 그래 걸어가는 게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조계종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사찰의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지침을 정하고 전국 사찰에 안내했습니다. 이에 전국 사찰은 내일부터 사찰 내 마스크 착용,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내 인원 제한, 개인 간격 두기, 납골당 출입 인원 제한 등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침 준수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서울 구룡사 주지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각성 스님이 어제 법납 28년, 세납 49세로 입적했습니다. 각성 스님은 지난 24일 저녁 구룡사 경내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성 스님 장례는 중앙종회장으로 엄수되며 분향소는 구룡사에 마련됐습니다. 연결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6시 30분 구룡사에서, 다비식은 같은 날 오후 2시 영축종림 통도사 연화대에서 치러집니다. 각성 스님은 통도사에서 정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했고 구룡사 주지와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장, 동부구치소 불교교정협의회장, 사회복지법인 자비원 이사, 제17대 중앙종회 의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펼쳤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와 불자연합회가 제66회 백제 문화제를 맞아 코로나19 종식기원 영산대제를 신관둔치 체육공원 특설 무대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27일 봉행된 영산대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중하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권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중하스님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질까지 바꿔버린 지금의 위기를 영산대제의 원력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원경스님은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한 괴로움을 여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법문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열린 영산대제는 취타대와 두레패 등의 공연으로 시작돼 법요식과 영산제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회 법화 예찬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천태종은 소위 경전인 묘법연화경 전품을 악곡으로 창작한 법화 광명의 노래를 통해 법음으로 불법을 알리고 불교 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우수 합창단 발굴을 목적으로 오는 10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법화 예찬대회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은 엄중해진 코로나의 상황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방역당국의 노고 등 모든 상황을 심사숙고해 부득이 대회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발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